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철학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헬레니즘화, 헬레니제이션 오브 크리스티아니티, 독일어로는 헬레니지롱 데스 크리스텐툼스, 여기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양 사상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고대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사상의 두 물줄기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철학은 이른바 로고스 철학으로 불리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기독교 사상에 대한 짙은 분위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로고스 철학, 이것은 헤라클레이토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사상가들을 통해서 내려온 철학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계화된 고대 그리스 사상을 통칭한 것이 이른바 로고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의 초기 시대 곧 헬레니즘기의 사상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로고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순교자 저스틴, 순교자 저스틴은 AD 100년에서 165년까지 살은 사람인데 AD 165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저스틴이 그때 당시 매우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에게서 로고스 철학과 기독교 사상과의 종합이 이미 시도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의 커다란 정신운동에서 보여진 기독교적인 인본주의는 이러한 순교자 저스틴의 노력이 재현된 데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에라스무스에게서 고대 그리스 정신과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과 오늘날 기독교 신학에까지 미친 그의 영향이 어떠한가에 대하여도 무관심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헤겔 좌파의 학자인 브루노 바우어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과 유대교의 종합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에게는 세네카의 영향이, 베드로에게는 필론의 사상이 되살아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이들 둘의 혼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쓴 책은 브루노 바우어라는 헤겔 좌파의 학자가 쓴 책의 이름은 Das entdeckte Christentum, 발견된 기독교다. 발견된 기독교다. 1885년도에 출간되어 나왔습니다. 19세기 때 사상가였습니다. 이와 같은 헤겔 좌파의 주장을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기독교 사상은 고대 그리스 철학을 근간으로 하여서 발전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기독교의 헬레니즘화의 경우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헬레니즘 때의 로고스 철학이라고 하는 비옥한 사상의 터전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 어떻게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소상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헬레니즘화는 기독교 역사 중에서도 하나의 두드러진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사에 있어서 성공한 사상적인 토착화의 사례였습니다. 비록 그리스 문화, 로고스 철학의 그 토양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은 그런 토착화의, 기독교 사상의 토착화에 성공한 사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지금 2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기독교의 토착화의 문제, 한국적 기독교 사상의 정립, 민족 신앙의 새로운 유형, 이러한 제 문제들이 현재 토론되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의 헬레니즘화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가 우리의 경우와 다르다고 하여서 지나쳐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또한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 소상히 말해 준 일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헬레니즘화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은 분도 계실 것이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누가 설명해 주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많을 겁니다. 기독교의 헬레니즘화라고 하는 명제를 놓고서 가장 중요했던 당대 사조,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려온 신플라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독교 초창기에 피어난 이 사상은 초대 교부들의 신학체계에 결정적인 공헌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 어거스틴의 기독교 사상의 기초를 이룬 것은 어디까지나 신플라톤 철학이었습니다. 암모니오스, 플로티누스, 포르피리오스, 이암블리코스, 프로클레스 등으로 무려 300여 년 동안 체계화되고 다듬어진 신플라톤 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 이전까지 1000여 년간이나 기독교 사상의 주춧돌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플로티노스는 신플라톤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며, 그는 헬레니즘 사상을 완성시킨 고대 그리스의 최고봉의 학자이기도 하였습니다. 플로티누스는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 잠시 잊혀지긴 했으나 문예부흥과 종교개혁 당시에 피치누스, 마르실리우스 피치누스에 의하여서 재해석되면서 스피노자와 칸트와 헤겔과 쉘링 등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후기 고대의 신플라톤 학자였습니다. 특히 쉘링의 경우는 플로틴이 재현됐다고 할 만큼 그의 사상적인 체계는 플로틴과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관념론은 어느 의미로는 신플라톤 철학 위에서 건립된 사상체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플로티누스의 업적은 서양 사상사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도들에 대한 로마 정부로부터의 박해가 아직 끝나지 않을 무렵 플로티누스는 수많은 로마의 지성인들을 교화시켰습니다. 그 중에는 높은 자리의 집정관으로 있었던 로가티아누스라는 사람이 플로티누스의 제자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는 플로틴의 강의를 듣고 감동되어서 자기의 부유한 재산을 거의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은 친구의 집에 아주 검소하게 거해서 살았고 노예들을 다 자유스럽게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남녀의 차별도 없이 지내고 또 자기 자신이 플로티누스에 가르친 모든 이론을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플로틴은 갈리에누스 황제와 황후에게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로서 인정받고 페르시아 원정에까지 동참했었습니다. 그리고 플로티누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일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축하연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일은 한 번도 이야기한 일도 없고 기억한 일도 없고 또 자기 생일을 축하했다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일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한 생일 축하연을 자주 베풀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될 무렵 플로티누스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로마의 지성을 곧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갈리에누스 황제에게 플라톤의 이상도시 플라토노폴리스의 건립 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현실되지는 못했으나 그의 뜻은 플라토노폴리스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모든 진리, 하늘나라의 통치하심, 이것을 지상에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플로티누스의 생애는 당시의 알렉산드리아의 사상적인 배경과 함께 그가 어떠한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또 결정적으로 그의 사상이 기독교 사상의 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인류의 기초를 이룩한 그의 종교적인 윤리관을 좀 더 자세히 서술함으로써 기독교 인류의 개전에 있어서도 플로틴의 공헌이 지대했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후 1세기경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인구 50만 명이었습니다. 결코 그 당시로는 작지 않은 항구 도시로서 로마가 정치적인 수도였다고 한다면 이 도시는 헬레니즘 기의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에는 또한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현대의 대도시인 코스모폴리탄을 방불케 하였으며 클레오파트라가 세운 2개의 도서관 내지는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 곳에는 70만 권의 책이, 또 다른 한 곳에는 50만 권의 책이 장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키메데스가 디자인하고 그것을 건축했다고 하는 유명한 파루스라고 하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 폐허된 흔적을 보아도 그 규모나 그 건설한 모든 것이 너무나 웅장하고 신비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등대는 오늘날까지도 신비스러운 건축물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중해를 왕래하는 선박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안전한 그런 길을 인도하는 데 크게 기여한 아주 등대로서 아주 유명하였습니다. 사상적으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에피큐로스 등의 철학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집대성되고 있었고, 특히 헤라클레이토스와 피타고라스의 사상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태양계의 현대적인 구조론을 펼쳐나갔던 필로라오스와 히케타스로 대표되는 신피타고라스 학파가 그곳에서 현대의 우주과학과도 흡사한 분위기를 엮으면서 후진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학파에 영향된 유태인 학자 필로는 우주의 제작사에 관하여 데 오피피키오 문디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여기에는 무한히 펼쳐지는 캄캄하고 차가운 공간에 대한 이론이 들어있고, 도저히 경계를 알 수 없는 이 유연한 공간 속에서 천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서술한 이 책은 코페르니쿠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대 일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코인의 그리스어가 통용되었던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2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 이 유태인들에게 그 구약성서를 읽히기 위해서 구약성서 전체를 번역해서 그리스말로 출간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셉투아긴타라고 그럽니다. 그리스 철학, 이집트 고유의 종교, 각종 비밀 축제,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고대 학문, 예술, 과학, 기술 등이 총망라하여 특유한 발전을 이룩했던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까지도 드물게 보는 문화의 광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코 단조롭지 않은 사상적인 분위기에서 플로티누스는 젊은 시절을 알렉산드리아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출생지나 가정 형편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플로티누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교리문답 학교라고 하는 신학계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자기의 친구인 오리게네스가 교수로 있었습니다. 초대 학장이었던 판타이노스의 뒤를 이어서 클레멘스가 제2대 학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리게네스가 이 학교에서 교수를 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플로티누스는 알렉산드리아에 유명하다고 하는 학교마다 방문하여서 자신의 학문을 성취시켜줄 스승을 찾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의 독학으로 공부하다가 플로티누스는 28세 되던 해 8월에
친구의 주선으로 신비에 둘러싸인 플라톤 철학의 대가 암모니우스 사코스를 찾아가 그의 집에 유하면서 10년간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이때의 10년이라는 세월이 결정적인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때를 자기 자신도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만나게 된 것만큼 그것만큼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암모니우스라는 사람은 원래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오로지 독학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금을 짜는 일이 그의 생업이었으므로 그는 암모니우스 사코스라 불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암모니우스 사코스는 기독교인인 부모 밑에서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신앙으로 교육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사상을 연구하면서부터는 사유의 세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의 그 교회에서로부터 나와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플로티누스가 암모니우스를 찾아갔을 때 이미 거기에는 오리게네스가 암모니우스에게서 플라톤 철학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비의 사상가였던 암모니우스에 대하여는 더 이상 알려진 바가 없는데 그의 방대한 사상의 체계는 당시의 알렉산드리아의 지성의 최고봉을 이루고 있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플로티누스와 오리게네스가 제각기 자기네들의 젊은 시절을 정신세계에 있어서 빼어나게 가꾸기 위하여 암모니우스의 문화에서 학업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에 유포된 그리스의 로고스 철학, 유대교의 사상, 그노시스 학파라 불려졌던 영지주의 등이 초대 기독교 사상의 초석이 된 교부들에게 이미 두드러진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의 경우였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하여 예수의 재림으로 오해를 받게 했던 아폴로니우스 다이아나가 출현한 곳도 또한 플로티누스 당시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초대 기독교와 이와 같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나름대로 선교 활동을 펴기 위하여서는 당대 그곳에 유포되었던 사상적인 정황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논 등의 가르침과 비교되어서 설명되지 않고서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참신했던 고대 그리스의 사상체계는 주후 1세기를 전후한 로마의 판도에 들어서게 되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니체는 기독교의 제반 교리의 형성화는 이러한 내리막길을 걸었던 고대 로마의 문화를 다시금 일으켜 세운 융성시키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가 유언을 남긴 바 아름다운 헬레니즘 문화의 쇠망이 내 눈앞에 보인다고 했던 사건이 있었으나 신플라톤주의의 거대한 사상적인 체계로 인하여서 헬레니즘 문화는 또다시 개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고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서양 문화에 찬란했던 마지막 한때가 신플라톤 철학으로 인해 이룩된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플로티누스의 학문에 대한 정진이 없었다고 한다면 문화사에 있어서 이러한 나타남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6세기의 역사학자 야콥 부르크하르트는 역사의 크기는 한 개인의 인격의 크기와 정비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정신문화는 오늘날까지도 드물게 여겨지는 특이한 경지였습니다. 기독교의 요람이 바로 이러한 알렉산드리아였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씨앗이 비옥한 옥토에 떨어진 경우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